안녕하세요. 마이트리입니다. 저희 멤버십 강의는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는 첫 여정이고 영적인 깊은 탐험이 시작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처음 강의인데 순차적으로 제가 업로드한 영상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내적인 탐구 그리고 영적인 성장 기원 드리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치유나 안정이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지는 스스로 내면의 힘을 활용하고 신성과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창조성, 그리고 상위 자와의 연결,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의식의 힘, 이 여정은 바로 그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공부와 명상 이 두 가지가 날개가 되어 줄 텐데 명상은 단지 앉아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제가 안내하는 명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마음 차원 명상과 영성 차원의 명상이 있습니다. 마음 차원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고 영성에서는 우주 의식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명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먼저 내면을 이해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게 되실 거고 그다음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내면의 신성과 접속할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의식 성장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조금 아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런 착각들을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혼돈의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명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다시 흔들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명상 시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상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억눌린 감정, 그리고 잊었던 기억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들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영적 차원과 마음 차원에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속 빙하를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단단한 에너지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명상을 제가 태양이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 드려 볼게요.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면 태양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따뜻하겠죠.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 놓은 것들을 '이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맞을까?'라는 의심들도 하게 됩니다. 이 태양의 빛이 내면으로 향하면 명상이 내면으로 향하면 이 안에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우리는 혼돈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에너지가 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단단한 나의 에너지, 신념들이 내면으로 향한 빛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차크라라고 표현도 하죠. 차크라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에너지 통로가 열리고 그 안에 찌꺼기들, 숨겨진 감정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가 바로 영적인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차원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명상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꽁꽁 단단한 에너지를 녹여서 차크라 길이 열리면서 1 번부터 높은 차원까지 그 통로가 넓혀지는 것이고 마음 차원에서는 나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밀어 넣었던 감정들 무의식 깊은 무의식 깊숙이 감춰졌던 신호들, 그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고요 속에서 명상하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마음의 소리들이 시끄러웠던 소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영적 차원에서 내면의 길로 신성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안내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면은 단단했던 우리 거울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듣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는 습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무의식의 감정 패턴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올라오면 이 얼음 조각들을 저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감정들에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힘을 배우시면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순히 이완이 아니라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매번 부모님 싸움에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어릴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감정들을 그냥 꾹 참고 넘기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조용히 있으면 부모님 괜찮아질 거야. 내가 착하게 굴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지도 몰라.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은 또 아이에게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죠. "네 아빠가 이래서 이래. 네 엄마가 이래서 이래." 상대방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두 존재예요. 근데 한 부모님이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상대방의 가해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데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부부, 어른의 문제인데 아이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하게 되는 상황들로 아이가 몰려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공포, 슬픔, 외로움, 분노, 그리고 죄책감까지 모두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의 깊은 저장소에 잠겨 있을 뿐이에요. 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번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는 전 생애까지 나의 영혼이 경험한 모든 생애 기억들을 세포 속에 저장해 두고 있어요. 세포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제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요? 자신 안에 무엇이 억눌려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성실하고 착하고 주변에 잘 맞춰주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삶의 어딘가에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 표현하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당황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더 깊이 친숙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릴 적 감정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더 싸우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기억들로 인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표현하기 무서운 것이야 라고 신념과 인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갈등을 피하고 늘 괜찮은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분노, 슬픔,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리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있어야 해. 내가 착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릴 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생존 전략이 성인이 된 지금에도 관계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삶,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자신조차 자신을 돌보지 못하니깐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자기 탓과 수치감이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좀 더 착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어릴 적 부모의 싸움, 부모님의 어릴 적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형성된 '내가 문제야.'라는 믿음이 지금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관계 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반대로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는 종종 애매한 거리감 속에서 머무는 관계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건 타인이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지도 않고 나와 멀어지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반복되는 인생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내 팔자가 사나워. 내 사주가 안 좋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우리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다시 치유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반복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처받았던 이 아이가 명상을 시작을 한다면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명상은 단지 긴장을 풀고 이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 그 믿음들을 꺼내서 다시 나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깊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 내적인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답답함,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감정들, 기억들이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빨라요. 무의식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의 공간에서 시선이 내면으로 향했으니까 자신을 표현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이 고요해지기 기대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명상을 하시면 잠잠해지고 내 상처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면 그 감정들이 '아, 내 안에 있었구나. 아, 이제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시다가 보면 내면 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감정과 상처들, 나의 세포들에게 여러분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서 이야기하시게 돼요. 그때 너무 무서웠구나. 정말 외로웠구나. 너무 어렸었는데 너무 많은 걸 참아냈구나. 내가 빛이 돼서 아이와 세포들을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드리고 메시지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식이 점점 변하게 돼요. 아, 나도 괜찮은 존재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용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멤버십 강의에서 함께하는 명상은 이렇게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조용히 마주하고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방법들,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함께해서 현실 창조를 마스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의식이 보내는 5가지의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계속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같은 돈 문제들이 생기고 같은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이 혹시 발견되시거나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건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 바라보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감정을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반복은 우연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복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A씨가 있어요. 매번 사람들을 만나도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실망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항상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어릴 적에 부모에게 느꼈던 정서적 결핍의 반복에 있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반복되는 문제들은 "이 감정 아직 남아 있어.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 봐."라고 알려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면 최근 3 개월 내에 내가 반복된 감정들, 상황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그다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예전과 다르게 반응을 선택하는 실험들 행동들을 직접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셀프 코칭 질문이 있는데 반복되는 문제를 첫 번째는 인식을 하셔야겠죠. 내 삶에 유독 자주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총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시면서 자신의 내적 탐구를 하시고 마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돼서 이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일을 훈련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죠. 이 솔루션 하시는 방법은 강의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보라고 무의식이 보내는 기회이자 신호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 그런 날들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잠도 잤고 몸도 쉬었는데 하루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상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감정을 억누르느라고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스스로. 나는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버티고 있는 걸까? 무기력은 나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제발 나를 봐줘 라고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A씨라는 남성은 회사도 괜찮고 잠도 잘 자는데 매일 아침이 너무 힘들어. 무기력감이 삶 전체인 것 같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기 계발도 하기 싫고 뭔가 배우는 것도 싫고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무의식엔 뭐가 있냐면 억눌린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 억누르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육체는 쉬어도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감정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고 감정에게 한번 느껴봐. 너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껴도 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느껴봐도 돼. 라고 말로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5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예전과 다른 행동을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산책을 하든 창밖을 바라보든 일상의 나의 루틴에서 다른 행동을 해보시는 거죠. 노래 부르기도 좋고 흥얼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신나는 음악과 춤 춰보는 것도 좋고 여기에 맞는 셀프 코칭이 준비되어 있는데 총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또한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이 아니라 정말 활기찬 에너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면 탐구를 하시고 줌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빛, 영적인 성장까지 더해지시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자, 이 셀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은 지금의 삶이 진짜 나답지 않다라는 무의식의 조용한 항의이자 억눌린 감정이 에너지를 막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반복되는 관계의 갈등.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만 이상하게 겉도는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감정은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한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의 갈등은 무의식의 거울이에요.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은 프로젝트만 하거나 아니면 연인을 만나기만 하면 꼭 갈등이 생겨요. 특정한 말투, 무시당하는 상황, 어떤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투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강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해. 참다가 터지는 거야. 라는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을 통해서 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건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상처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반응하기 바쁜 거죠.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일수록 타인을 통해서 과하게 나는 반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만약 분노라고 치면 평소에 자신은 착한 사람이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다 억누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올 때 나도 모르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화가 강하게 억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서 화를 내고 욱한다고 그러죠. 화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한다면 내 안에도 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이 관계가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반복되는 부정적인 갈등은 단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존중받고 싶다라는 소망과 갈망이 억눌린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감정을 기록하는 것.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에 강하게 내가 반응을 하는지 작성을 해보시고, 그 감정이 나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여준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왔을까 스스로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자문을 해보고, 내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 관계가 우상향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는 나의 주파수와 공명 상태도 틀려지게 됩니다. 혹시 셀프 코칭 질문이 있어요. 총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5가지 질문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시면서 내적 탐구를 이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의식이 보내는 4번째, 꿈을 꿀 수 없는 상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면 아플까봐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이나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같이 소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기가 무시당했을 경우, 그러면 기대조차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상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목표를 정했을 때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매일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그럼 무의식에 무엇이 있냐면 안전하게 살자. 생존 본능. 이 생존 본능이 꿈꾸는 본능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꿈을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먼저 적는 방법. 내가 원하는 감정을 적으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목표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벌써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시작도 못했는데 그냥 이거 내가 괜히 일 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감정을
먼저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확언하는 거예요. "기대해도 괜찮아. 이런 감정 나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너도 충분히 꿈을 꿀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나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그때 네가 포기했던 그 꿈 이제 다시 말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솔루션들 모두 명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셀프 코칭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잘 진행을 해 보시고 진행하시면서 내적 탐구 잘 하시고 시간을 천천히 두시고 그리고 나의 내면 잘 들여다보시면서 제가 꾸준히 명상 업로드도 하고 줌을 통해서 내면 아이 돌볼 수 있는 명상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신과 하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셀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꿈을 꿀 수 없는 이유가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의 보호 본능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잘 돌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책과 두려움. 나는 왜 늘 나를 탓할까?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문제야.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내면의 소리들 무의식에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조차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고 애썼어. 이제 내려놔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셔야 돼요. 내 두려움조차도 나를 살리고자 했던 보호 기제였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내 자신을 탓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먼저 공격하게 돼요. 그럼 그분의 무의식 속에는 어릴 적부터 비난을 당했거나 '실수는 위험하다.'라고 학습을 당하면서 이 내면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검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자신을 억압하는 거죠. '실수 좀 해 보면 어때? 실수를 해야 성공이라는 것도 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는데 실수는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자각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지? 내 문제인가?' 나 자신을 자꾸 검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한텐 자책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선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올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력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나에게 나는 어떤 말을 그동안 하고 있었지?'라고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면 아이 명상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내면 아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는 명상 진행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셀프 코칭 질문들이 있어요. 이 셀프 코칭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어떤 무의식이 숨겨져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잘 알아차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의식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함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천, 행동을 하신다면 삶은 분명히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나에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무의식의 신호를 선택하셔서 또는 전부 다 하셔도 너무 좋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 실천하고 표현해 보는 시간 을 자신에게 선물을 하셔야 되는데 솔루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소울레스 카페 게시글에 참여하시면 돼요. 링크는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안내되어 있는데 공식 카페에 들어가셔서 우주 법칙 마스터 과정을 클릭하셔서 솔루션 참여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 나는 직접 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PDF로 이 솔루션을 파일을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 직접 글을 쓰셔서 사진으로 인증을 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것은 실천하신 후에 영상 하단 댓글에 솔루션 작성 완료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솔루션 5회 참여자 추첨 이벤트를 통해서 1등은 아카샤 리딩 명상 1회권, 2등은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마음 차원과 영적인 차원 모두 다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입장 말고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영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폼에 언제든지 작성해 주실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드릴 테니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라이브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리 멤버십은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함께 진화해 나가는 의식 성장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솔루션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더 깊은 무의식 치유, 우주의 법칙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솔루션의 기한은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한 걸음씩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트리였습니다.